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쇼트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조상님을 이제 찾을 때 이제 캐릭터화, 그러니까 캐릭터를, 그러니까 만화 작가가 이제 어떠한 인물 캐릭터를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어저께 또 이제 어떠한 분께서 전화 상담을 잠깐 하셔가지고 그분을 또 찾아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동자님이 이제 친가 쪽 이대조 조상님으로 해가지고 동자님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금색 옷을 입고 눈이 동글동글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궁금했던 게, 동자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이제 여러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기를 몇 대조인지 알아야 된다, 뭐 어떻게 오셨는지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어떤 명패로 오셨는지, 아니면 몇 대조로 오셨는지. 신령님급은 대부분 명패로 이제 우리가 가리를 하고, 조상님들은 우리가 원력과 이제 친분 관계, 몇 대조, 친인척 관계로 해서 우리가 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나한테 오시는 조상님들이 나는 몇 대조 누구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말을 해주는 조상님도 계시지만, 그냥 나는 너의 할머니야, 나는 너의 할아버지야, 나는 너의 장군님이야, 나는 너의 신장님이야, 나는 너의 불사야, 나는 너의 대신 할머니야, 이러한 식으로만 단편적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캐릭터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어제 그분한테도 이제 예시를 든 게 수박, 다람쥐, 소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이 만든 이야기랑 제가 만든 이야기랑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맞냐? 둘 다 맞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것이고, 저는 저의 관점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를 저희 상상에서 생각의 나래를 펼쳐서 그것을 구현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조상님들은 내가 구현시켜 드려야 돼요. 할머니가 어떤 모습이라고 절대 안 알려주세요. 내가 구현화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화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것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제 그 동자님은 술, 담배 싫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탕 좋아하고. 근데 장군님이 오셨을 경우에는 술, 담배를 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실렸을 때는, 장군님이 실렸을 때는 내가 술, 담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동자님이 실렸을 때는 술, 담배를 멀리 해라, 그러면 된다. 그게 곧 그 동자님의 성품대로 내가 움직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자님이 실렸을 때 동자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히히히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것 자체가 동자님을 놀려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생각으로만 해봤자 이게 안 돼요. 내가 말로 내뱉어서 자꾸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현실에서 어떠한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를 내가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이걸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자체가 가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기준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허주, 잡신, 그리고 원력을 가지고 오신 조상님은 원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조상님 같은 경우에도 멧대조 조상님이 어떠한 원력을, 어떠한 줄력을 가지고 오셨느냐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5대조 이상 신령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패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명패만 가지고 와서 될 게 아니라, 어떠한 명패를 가지고 오셨고,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힘을 발휘해 줄 것이고,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풀어줄 것이고, 소원, 목표가 무엇인지, 이렇게 서서히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디테일하게 뭔가를 자꾸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구체화를 시키다 보면 그냥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캐릭터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할머니의 모습을 캐릭터화 시키고, 저희 동자님, 선녀님,
애기씨 이런 분들을 구체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나는 멧돼조 외할머니야 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알게 돼요. 나중에는 이 할머니를 구체화 시키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내 바로 위에 외할머니였구나, 그냥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할머니구나, 이대조 할머니구나, 삼대조 할머니구나, 증조 할머니구나, 고조 할머니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은 내가 누군지를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할 필요성도 없고, 다만 우리가 그렇게 알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 형태를 만드는 것도 나한테 맞는 식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만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지만 초등학교 때 차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반 학생들이 다 똑같은 뭔가를 만들진 않잖아요. 다 각기 다른 차력이라는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그 반에 30명이 있다면 그 30명의 학생이 각각 다른 걸 만들잖아요. 그 차력으로 어떠한 학생은 동물을 만들 것이고, 그 동물 중에서도 어떠한 애는 개를 만들 것이고, 누군가는 토끼를 만들 것이고, 누군가는 사자를 만들 것이고, 누군가는 거북이를 만들 것이고, 다 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신이라는 존재는 찰흙처럼 똑같은 재료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란 무당한테서 드러날 때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나한테 오신 조사님도 나한테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내 바로 위에 있는 누나한테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드러나는 게 나한테 더 편리하고 더 유리하고 내가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래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제가 그랬죠. 그럼 하나 물어보십니다. 리스크 대비 가래를 하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더 큽니까? 아니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더 밑에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가래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그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명확하게 멧돼조 조상님이라는 걸 찾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앞으로는 절대 안 들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리를 왜 하냐? 지금도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빚을 더 쫄쫄 더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끌어모아서 왜 그걸 하셔야 됩니까? 반문을 냈죠. 그럼 본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본인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리라는 거는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어느 분인지 어떤 원력을 가지고 오셨는지, 원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자기 한을 풀고 싶으신 건지, 그냥 잠깐 넋두리를 하고 싶어서 오신 건지, 아니면 나를 도와주려고 그 원력을 가지고 자손이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느낌은 오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형태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형태를 생각으로 상상으로 부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캐릭터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상상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신이 내 몸에 실리면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으로도 뭔가를 만들어 주시진 않을까요? 그게 상상이냐 생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펼쳐지느냐, 어떤 결과치가 나한테 오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생각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할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말로 뱉더라도 그 말도 그냥 말일 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랑 상상이랑 뭐가 다르냐? 그건 현실에서 달라요. 내 삶에서 달라요.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조사님이 왔을 때 그걸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오신 다음에 내 생활 형편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의 라이프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의 기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전화를 쳐다볼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걸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봐라. 찝찝한 느낌이 들면 다시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아닌 것 같으면 그분은 아니라고 내가 말로 뱉어서 그분을 다시 소통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 정말 이게 왔는데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뭔가가 꽉 찬 기분이 들고 뭔가가 새로운 기분이 들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그런 기분과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분은 제대로 오신 거죠. 그러면 그분을 어떤 식으로 모실지, 무엇을 좋아하실지, 그걸 또 다시 찾아가면서 전환에다가 그것을 우리가 앉혀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삶이랑 자꾸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요. 머릿속으로 비교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은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해야죠. 똑같은 신이 오더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나라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은. 찰흙이 사람들마다, 그 초등학생들마다 만드는 게 다르듯이 신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착각을 하시는 게, 신이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신은 우리한테 안 와요. 조상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고, 신령급에 속하는, 거의 신의 영역에 속하는 조상님이 오시는 거예요. 조상님의 자치가 나한테 오시는 거고, 그게 나한테서 발현이 되면서 그게 명패의 기운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은 5분 대기조가 아니에요. 나한테 답을 주려고 항상 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분대로의 삶을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데 막상 이게 이제 호의를 베푸면 걸리는 줄 안다고 조사님들이 한두 개 알려주니까 무조건 달라고만 요구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조상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냥 실리는 거고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어떤 법칙이 있고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할머니구나. 아, 이대주 외할머니구나.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 더 이상 의구심이 없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신뢰도 구축이 되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이 더욱 강화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치의 의구심이 안 들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조사님을 믿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나의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내가 중심이 흔들릴 일이 적어지게 되는 거고, 중심이 흔들릴 일이 적어지게 되니까 내가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힘든 삶이든 즐거운 일이든 희노애락을 항상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당이다 보니까 즐거움도 겪게 되는 거고, 괴로움도 겪게 되는 거고, 고통도 겪게 되는 거고, 분노도 겪게 되는 거고, 짜증도 겪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삶이라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 조사님들의 기운을 빌려서, 조사님들의 지혜를 빌려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내 삶을 조금씩 안정되게 만드는 거죠. 안정되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흔들림이 덜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내가 무당이 되고 나서 내 생활 형편이 나아졌는지, 아니면 더 내리막을 가고 있는지. 이 신령님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게 나의 전환에서 내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신 분인지, 긍정적인 영향을 나한테 많이 미치시는 분인지, 부정적인 영향을 나한테 많이 미치시는 분인지, 그걸 따져봐야죠. 우리가 콩나물 제품 하나 살 때도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다 해보는데, 왜 조사님들이 오셨다고 하면 그것을 곧대로, 물론 확실한 믿음이 있고 정말 정확하다고 한다면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내 삶에서 어떠한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는 따져보고 비교도 해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내 삶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내 삶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삶이 서서히 개선이 돼야지, 삶이 서서히 악화가 되면 그건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도 시시각각 변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동자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내일은 선녀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변신의 기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바뀌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내가 판단을 하고 어떠한 식으로 내가 구분을 하는 그 기준은 내가 가지고 각자 그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기준을 남이 부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남의 기준을 참조 삼아서 나의 기준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게 항상 주장하는 게 내 꼬라지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사님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내 삶을 서서히 개선시켜 나가는 삶이 바로 무당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힘닿는 대로 저희 지식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 힘이 저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려면 이 삶을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한 또 경험을 치를 바탕으로 다른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좋은 이야기나 힘이 되는 이야기나 아니면 어떠한 기운을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축적된 삶이 나중에는 또 반영이 돼서 내 삶에도 반영이 되고 나를 찾아오는 제갓집 삶에도 반영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엔 공존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제갓집의 조상님과 이 제갓집을 좀 더 친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식으로든 내 삶을 내 조상님과 친해지게 되면 이쪽 제갓집 조상님하고도 친해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 접근 방법이 굿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쌀을 올리는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물 한 동이 올리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꾸 머릿속에 뭔가를 그러니까 명료화시키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은 판단하기 전에 일어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준다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차츰차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규정을 지어버리고 빨리 찾으려고 하고 빨리 답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알려주는 것도 내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놀게 냅두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냥 안전한 곳에서는 그냥 놀게 냅두잖아요. 놀게 냅둬요. 우리 조사님들이 올라왔을 때는 하소연이 있으면 그 하소연을 내가 뱉어내고 몸이 막 떨리면 몸이 떨게끔 냅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동자님이 왔을 때는 오른쪽 팔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내 몸으로 신호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릭터화를 시킨다는 거는 내가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나의 동자님이 진짜 이렇게 생겼다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생긴 동자님이 나한테서는 이렇게 생긴 동자님이라고 내가 이것을 형태를 만들면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인격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형태가 구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1인 2역을 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캐릭터화를 시키는 것 뿐이에요. 이게 진짜라고 여기시면 또 안 돼요. 진짜는 이 안에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알기 위해서 뭔가를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캐릭터화를 시키는 방법은 천천히 우리가 찾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인지 아닌지는 내가 그걸 다 하고 나면 내 현실에서 반영이 돼서 피드백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또 뭐예요? 일단 저질러라. 그리고 수습해라. 일단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큰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작은 거라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다시 조깅을 하고 요즘 다시 조깅을 하고 줄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나갈 때 힘들어요. 몸이 무겁고. 근데 일단 체육복 입고 운동화 신고 나가요. 물 한 병 딱 들고. 그럼 걷게 되고 걷다가 뛰게 되고 또 걷고 걷다가 또 뛰게 되고 뛰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도 하고 갑자기 막 하늘을 봤는데 할머니 우리 제갓집 어느 누구 잘 풀리게 좀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온다고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지. 할머니 해주세요. 할머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할매 이거 좀 풀려야 돼요. 진짜 할매는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 모시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옛날에 할머니 아플 때 많이 못 찾아갔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제갓집은 그래도 좀 덜 아프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말이 터져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고 어딜 돌아다니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무심결에 나오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식으로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는 있어야죠. 그러려면 내가 이것을 좀 비워놔야 돼요. 생각을 뒤로 물리라는 말은 이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판단하고 개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을 자꾸 뒤로 나란 존재를 살짝 의식을 뒤로 자꾸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사실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생각하기 전에 그냥 실렸을 때 그냥 용기 내서 그 말을 내뱉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도 느낌 오면 그냥 말로 뱉어라. 아니 점은 다 맞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아, 뭐가 이상하냐 그냥 말로 다 뱉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일단 무조건 뱉고 봐라. 맞고 틀리고는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또 이제 점사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캐릭터화를 시키자. 예. 우리가 만화 캐릭터를 그리듯이 나한테 오시는 조사님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잘 모를 때에는 나의 생각과 상상을 동원해서 캐릭터화를 시켜보자. 그러면 이거 아니야. 눈썹은 이래. 눈을 그리다 보면 아니야. 눈이 좀 째졌어. 여우눈 같아.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아 이런 식으로 생기셨구나. 그런 것들을 또 만물상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에 사진 떠도는 사진을 보면 맞다 이거야 이거랑 가장 유사해. 그렇게 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이미지가 딱 내 머릿속에 있으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유치해져야 돼요. 예.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을 해보지 정말 유치해져야 돼요. 정말 3살에서 5살 아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가장 점을 잘 보고 가장 공수를 잘 내요. 어떤 면에서 살짝 똘끼죠. 똘끼 있는 사람은 그냥 말을 막 뱉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내가 점을 볼 때는 나는 똘끼만한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점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지 이 방편을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중요한 건 저 뒤에 가려져서 숨어져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캐릭터화를 시켜보자 이고요. 하나씩 만들어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알게 되는 경우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깨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